어마어마하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부터 총장이 맞춰서 고맙습니다. 우리 총재님 모실 텐데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함성과 서부로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효충의회 서성해 총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총재님 그 위에도 괜찮아요. 같이 하는 아니 총재님이 뭐 대충 하자고 그러는데 대충해서 박수가 약하니까 안 나오시잖아. 지금 봤잖아요. 아까 모신 지가 언제입니까? 안 나오잖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서성의 총재님 모실 때 큰 박수와 함성으로 모십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효충이 서성의 총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야! 그동안 15일간 제가 휴강을 하고 오늘 여러 가지로 가라앉은 가운데 우리 사무총장이 명세하에를 도와가지고 여러분들 길을 확실하게 올려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그동안 6월 3일 날은 지방 선거가 있어서 그를 위해서 전 국민이 분열이 된 데도 있고 단합이 된 데도 있으면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분기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병원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하늘도 불이요 땅도 불이다. 그런데 지금 인간에게 불이 났어요. 산불 나듯이. 불 났죠? 네. 지금 불 났습니다. 이제 점화가 돼서 점점 크게 산불처럼 이렇게 갈 텐데 이 불을 산불 같으면 소방대원을 동원하면 되는데 이 사람 속에 난 불은 어떻게 꺼야되겠어요? 뭐든지 소실이 돼야죠. 소실이 돼야. 없어져야지. 예.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해요. 야, 인간의 능력은 불가하다. 예. 지금 우리 인간에게 불이 지금 막 타들어가고 있어요. 인간의 불, 산불이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다른 날이 19일이던가요? 양력 단오. 오늘이 참 무슨 날이죠? 현충일. 현충일이면서 망종. 참 이게 부위원장님이 참 아주 그런 게 박사셔. 이게 무슨 망자죠? 까끄레기 망자. 까끄레기. 예. 까끄레기가 뭔가 아시지? 껄끄럽. 까끄레기. 어떤 단정하게 될 그 자리에 곁에 쓸데없는 것이 붙어있는 걸 깔끄레기라고 그러죠. 볼이 껄끄럽. 깔끄레기. 그 망자입니다. 첫 보리를 수확해서 내 눈 속에서 자란 그 보리가 이제 여름을 맞이하면서
이거 가지고 첫 보리를 오늘 보리밥 먹는 날이에요. 사실은 오늘 재산을 모으고 부자 되는 사람들은 그 이 오행을 잘 짚어서 오늘은 보리밥을 먹어야 부자가 돼. 또 아니면 쑥과 보리 제철 음식이요. 이것을 자연의 섭리에 맞게 살 때에 나도 건강하고 우주의 기가 따라와서 내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어지고, 물론 그것만 잘해서는 아니죠. 잘 될 건 잘 되고 안 될 건 또 안 되는 그 여러 가지를 순리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오늘이 바로 망둥이라서 흔히 우리 조상님들이 슬기롭게 사실 때 오늘 먹을 음식은 무엇이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뭐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철 음식 중에 보리밥을 오늘 드시면 연내 건강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라도 또는 이 망종절기 2, 3일 후까지라도 보리밥을 한 번 드시면 혼합곡을 하서라도 드시고, 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술을 좋아하시더라도 이 망종절기에는 절대로 술을 먹지 마라. 왜냐? 모두 흩어버려. 재산도 흩어버리고 내 기운도 흩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자연길을 받아가서 살 수 있도록 24절기를 마련하셔서 거기에 맞춰가며 모든 일상생활을 돌렸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슬기로운 민족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바로 정신문명이에요.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정신문명. 그래서 저는 병오년을 기점으로 물질문명은 이제 바닥을 치고 정신문명이 새롭게 펼쳐지기 때문에 금년까지 이제 헌집을 다 헐어, 우주에서 묵은 지구, 낡은 집, 과거의 헌 문명, 이것은 다 헐어버리고 새로운 문명을 창조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께서 이 넘어가는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서 지금 대전에서 새마음운동, 새마음 교육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역사 속에 어떤 했던 일이 아니고 초유의 일을 지금 하시는 그런 대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망종, 어제는 무슨 날이었죠? 어제요? 예. 6월 5일이요. 6월 5일.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하시나요? 확실합니다. 네, 6월 5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아, 금요일이었고. 금요일날. 예, 환경의 날 정했어요. 왜 정했을까? 자꾸 지구촌이 헌지구가 돼, 헌집이 돼.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써보자.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선인들이 이런 말씀을 흔히 후손들에게 가르치셨죠. 이건 이설 써도 되고 작은 소를 써도 되고 뜻으로 하면 이걸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소성대하라 써 있자는데, 작은 것, 적은 것을 가지고서 큰 것을 이뤄나가는 방책을 써라. 시작할 때 아주 작은 것을, 될 수 있으면 작은 것으로 크게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현명한 하늘의 사업 방책이시죠. 작은 것을 가지고서 큰 것을 이뤄나가라. 그래야 속을 들썩이고 정상적인 발전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일도 작은 것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환경도
저가 큰 것을 뭐 지금 가서 바닷물을 깨끗하게 막 청소를 하고 그런 것보다는 뭐가 있겠습니까? 환경 보호를 위해서 제가 하는 일 중에 작은 것이 있다면 물건을 아꼈습니다. 또 일회용 쓰는 것들을 줄여서 일회용 만들어 놨더라도 저는 그걸 가지고 가급적이면 2회용도 3회용도 4회용도 쓸 수 있도록 이 자연을 보호하고 아끼는 것은 야 그거 자연 보고 말이 엄청 큰데 이걸 뭘 하자는 거냐. 그게 아니고 아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생활 속에서 찾아가지고 하나하나를 다듬어가고 보태기를 해주자. 그러려면 일회용 쓸 것을 2회용, 3회용으로도 쓰고 또 버릴 것을 조금 더 최대로 쓰고 버리고 이렇게 하는 이소성계의 정신을 가지고 제가 환경을 생각해서 이 지구촌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새나라 새 세상에 되면은 말이 좀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헌 사람이 거기 새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새 사람이 가야지. 헌 마음 가지고 새 마음 쓰는 그 세상을 갈 수 있겠습니까? 새 마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제가 지금 우주에서 가장 크고 깊고 제일 많은 것, 우주에서 가장 현묘한 것,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죠? 우주에서 제일 크고 제일 깊고 현묘한 것, 두 글자로. 그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렇게 재주 있는 게 없어. 지금 당장에 하늘을 뛰어 올라가고 싶으면 금방 하늘도 뛰어 올라가.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고 싶으면 깊은 바닷속도 들어가. 그런 현묘한 게 있죠. 두 글자로. 뭐가 그런 게 있죠? 마음 아닐까요? 마음만 먹으면 무밖에 없다. 역시 우리 사무총장님이 참 대동산 밑에서 좋은 걸 익히셨나. 이 마음을 그동안 제대로 못 쓰고 살았어요. 실력 발휘를 못 시켰어요. 왜? 모든 걸 밖에 가서 돈도 벌고 뭐다 명예도 키우고 욕심 부리고 헛 마음을 썼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마음을 하늘에서 주신 그 마음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 문명 능가하는 재주가 나와. 축지법을 뭐 전해 오는 얘기대로 태양 강우도 시키고 이러한 묘한 일이 이 마음 요술에 의해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대를 앞두고 제가 지금 새마음 교육을 하자고 하는데 이따가 우선 오늘 강의를 듣는데 우리 사회자님께서 또 소개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어민자 홍보부위원장님은 메모로도 다 간판에 써놓으셨어. 부덕이 넘치시고 거기다가 표보십니다. 자세한 얘기를 오늘 하실 텐데 그런 것을 다 한번 새겨서 앞으로 이 효라는 것이 어떻게 실천이 돼야 되는 건가 이것을 느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빌면서 별도로 소개 좀 하시겠어요?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제 말씀은 이렇게 인사로 줄이고 우리 강사 선생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 좀 전에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미모 하고 사람이 너무나 이마에 착함이라고 써여 있어요. 근데 저는 저는 웃자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늘 쓰시던 말을 써요. 그 양반이 뭐를 써? 남자한테도 임자 해봤어? 임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양반 이름이 임자입니다. 임자.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둘이 있을 때 임자 그럼 남자 쳐다봐. 부부인 줄 알고. 부부나 임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름을 부르는 것 뿐이에요. 임자. 근데 나는 임자로 불렀어요. 하여튼 훌륭한 분인데 이분 모셔가지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효충이에 정말 홍보 부위원장직을 맡고 계시고 또한 늘 촬영에 우리 동영상 촬영에 몰두해 주시는 우리 언인자 부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박수 소리가 이렇게 잘하면 안 돼요. 강의하는 사람 힘 빠져요.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소리를 질러가지고 모셔야 앞에서 강의하는 음악 신바람이 나지.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모실 때 어떻게 모시냐? 함성과 더불어 큰 박수로 언인자 부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너무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쇼를 했다고 자부를 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불효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후회도 많이 했고 지난 일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 부모님들한테 사과도 하는 겸해서 오늘 제 체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47년 12월 경기도 수원에서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단종 임금의 시신을 수급하신 어몽도 할아버님의 후손으로 태어났고요. 삼형제분 중에 어느 분 자손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어요. 아버지, 오빠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확실한 건 몰라도 어몽도 할아버님의 후손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DNA가 있나는 몰라도 이 나라에 대한 또 부모님들에 대한 효는 항상 몸이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만은 자부를 느끼고 누구한테든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살았는데 제가 초등학교, 지금 옛날엔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제가 10살 때 제 엄마가 제 막내 동생을 낳으셨습니다. 근데 엄마가 항상 식구들이 12식구의 살림을 하시다 보니까 그 막내딸 낳고서 제대로 돌보시지도 못했고 어린 나이에도 엄마 도와준다고 제 동생을 10살 차이인데 돌 지나고서부터 걔를 업고 엄마를 도와준다고 많이 생활을 했던 거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엄마 아버지가 부모님들한테 하시는 그 모습이 그때 어렸을 때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 많은 식구들을 다 케어를 하시면서 불평 불만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 엄마 아버지 방에서 큰 소리 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갈 때도 저희 엄마는 뭐 많이 배우시지는 못했어도 딸들도 배울 만큼은 배워야 된다. 너희들이
학교에 합격만 하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너희들을 가르칠 테니까 공부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로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제 언니가 고등학교에 또 시험을 봤어요. 근데 입학원서를 써내려고 하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아버지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둘 중에 하나는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어린 마음에는 언니가 우선이고 저한테 떨어지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정말 시험 보는 날도 지금말로 하면은 그냥 대충 시험을 봤는데 공교롭게도 합격을 해서 이제 수원여자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10분 안에 안 들면은 원서를 안 써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입학금 내는 날도 제일 마지막 날 입학금을 엄마가 준비해서 해서 중학교를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3년을 중학생활을 하고 엄마를 옆에서 지켜보면은 그때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막내 고모, 삼촌 또 저희 칠남매 이렇게 해가지고 12식구였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운수업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아버지가 택시를 하나 사가지고 하셨어요. 근데 그 택시 넘버도 제가 985번이라는 그 번호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춥고 막 여름에 더웠고 할 때는 아버지가 학교 다닐 때 태워다 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사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굴곡이 좀 심하셨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로는 수원에서 고등학교가 제일 센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제가 고등학교를 시험을 봐야 되느냐 그랬더니 붙기만 하면은 내가 머리카락을 잘라서라도 보내줄 테니까 붙기만 해라. 그래서 그때도 대학교 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고 이제 상업과를 지망을 해서 시험을 봤는데 진짜 그날도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래 발표하는 날 마지막 시간에 학교를 가니까 그 옛날에는 학교 그 벽에다가 그 합격자를 써붙였는데 다 찢어지고 없더라고요. 근데 제 번호를 보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떨어졌구나. 속으로는 속이 상하면서도 엄마가 좀 마음이 편하시겠다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해서 그냥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뒤에서 담임선생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왜 가냐고. 그래서 선생님 제 번호 없어요. 그러니까 없긴 왜 없냐. 저기 번호 있는데 찢어졌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고등학교에도 이제 합격을 해서 상업과를 다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주산, 부기, 상업과니까 뭐 타이프 뭐 이런 거에서 하는데도 지금 그거 억척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국 타자 대회를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언니들 제쳐놓고 제가 1등을 했어요. 지금도 그 앨범 상 받은 게 지금 앨범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사이에 이제 고모하고 삼촌은 이제 결혼을 하셨고 대학교를 이제 3학년 때 그때는 경기대학교가 인천에 있었는데 그 2년제에서 거기만 나오면은 국민학교 선생님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 적성에 그 국민학교 선생님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거기를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원서를 쓰라고 해서 이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한숨을 쉬시면서 네가 대학을 가면 네 밑에 동생 넷을 고등학교까지 내가 가르칠 힘이 너무 붙인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서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 그럼 저 대학교 안 가고 직장에 들어가서 공무원을 하든지 뭘 할 테니까 신경 쓰시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공무원 들어가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이제 시험을 봐놓고 발령 받기 전에 어떻게 2년이 돼서 옥천에 저희 이종 사촌 형부가 경찰서에 계셨는데 거기 놀러 와가지고 1년 반을 경찰서에서 그냥 경찰 순경이 아니고
일반 업무를 보는 거를 1년 반 동안 거기서 업무를 보다가 저희 형부가 이제 수원으로 다시 발령나시는 바람에 수원으로 왔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옛날에 화성군청이 경기도 수원시에 안에 있었어요. 거기 이제 공무원으로 이제 취직을 해서 다녔는데, 그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집에 가면은 무조건 엄마 일을 도와주는 게 우선이었고, 엄마가 그 혼자서 그 식구들 밥하고 빨래하고 이걸 혼자서 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마음 아팠어요. 그 여자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쟤는 어디 꼭 맏며느리 감이다, 그 얘기를 항상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발적으로도 했고, 또 칭찬에 조금 좀 우쭐해서도 하고, 엄마 일을 많이, 살림을 많이 도와드린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생활을 다시 이제 수원에서 하면서, 거기서 제가 이제 조금 사내 결혼을 했어요. 저희 남편이 저보다 좀 늦게, 한 6개월인가 늦게 입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를 찍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하긴 했는데, 맞아들인 거는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종선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종선이 뭔지도 몰랐고, 아버지도 장남이셨기 때문에 항상 제사나 뭐 이런 거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겁나는 건 아니었었는데,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장남에다 한술 떠서 종갓집 며느리가 됐냐, 그걸 감당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뭐 남자가 좋으니까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제가 이제 첫 아들을 낳고, 다음에 딸을 낳고, 그래서 시댁에서 생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아버님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참 음주 가무에 아주 좋아하셔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 친정아버지, 할아버지도 좋아하셨지만 그런 거를 보고 자라서 그런다면 그건 모르겠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먼저 돌아가셨고 76 저기 한갑을 해드린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한갑 잔치는 안 하시는데요. 영감도 없는데 내가 뭘 그런 거 하냐고 못한다고 하셔서 안 해드렸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칠순잔치 때 해드렸는데, 칠순잔치 끝나고서 한 3년인가 4년 후서부터 치매가 오시더라고요. 치매가 오셨는데 굉장히 성격도 남자 같으시고 활달하시고, 그런데 그런 분도 치매가 오시나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의아하긴 한데요. 이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제가 어차피 이제 받아들이니까 모셔야 되는 입장인데, 한 1년, 2년 모시고 보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웃 주위 사람들이 오히려 어디다 모셔야지, 집에서 모시고 있으면 환자도 그렇고 자식들도 다 망가지니까 어디 딴 데를 모셔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대전이 이제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주위에서 어디 저기 가수원인가 어디가 한마음병원 정신병원이 있는데 그리 모셔가라고 거기를 저도 데리고 갔는데, 거기 원장님이 이 상황을 들어보더니 모시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나왔는데, 그 담벼락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쭉 앉아 계셔서 저를 쳐다보는데, 그분들 눈을 쳐다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거기 모시면 저러고 앉아 계실 거라는 그 생각에 저를 데리고 간 아저씨한테 저는 어머니 여기 못 모시고 오겠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모시고 있어서, 횟수로는 8년이고 제대로는 한 7년을 제가 집에서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때는 그렇게 대도 세고 경험도 받으신 분이 애기같이, 식구들도 다 못 알아보고,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와도 누구냐고, 다녀왔습니다 하면 누구요 그러셔요. 그리고 그 치매도 보니까 종류가 참 여러 가지인데, 저희 어머니는 완전히 애기예요. 밖에 이렇게 나가시면 제가 항상 이제 눈 감고 쫓아다니는데,
바닥에 뭐 먹을 게 떨어져 있으면 그거 안에서 다 주워 잡으세요. 그리고 밤에 밖에 나가시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방에도 못 들어가가지고 7년을 거실에서 잤어요. 지금도 방에 들어가서는 못 자고 지금도 돌아가셨지만 이제 지금도 거실에서 자는데 그래도 며느리는 알아보셔요. 저만 알아보시고 항상 보면은 뭐 밥 드려도 안 먹었다고 식구들 밥 차리면 또 와서 수저 들고 나 밥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투정 부리시고 그랬는데 결국은 7년 되던 해에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자기 엄마 그런 행동을 자주 보니까 병이 생겼더라고요. 우울증에 이제 이런 병이 생겼는데 급성 간암이라는 건 저는 생각도 못했고 술을 마시고 이제 막 속이 상하니까 자기 엄마가 그런 생활을 하는 걸 보면 누구든지 다 속이 상하죠. 그래서 갑자기 밖에서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급성 간암이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하고 무슨 정신적 무슨 쇼크가 있으면 그렇게 급성 간암으로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놔두고서 우리 양반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때 당시로는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을 하면 그때 누가 왔다 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지금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다 가서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하면 그러냐고 그러지 그걸 저는 몰랐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양반 보내고 나서 제가 한 4개월을 밥을 못 먹고 밥을 씹어도 이게 넘어가지를 않아요. 여기서. 그래서 한 4개월을 못 먹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살이 쪄서 이렇게 뚱뚱해졌지만 그때는 허리가 22도 안 됐었어요. 안 먹으니까. 그러면서 그 해에 마지막 12월 달에 어머니가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밥을 못 먹고 하니까 그것도 잃어버리고 살라고 주위에서 어디든지 좀 다녀보라고 이제 직장을 알선을 해줘가지고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막내 신우가 모시고 가는데 이제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짜증을 내지 않았나 어머니한테 한다고 했는데 그분한테 짜증낸 모습을 보여드렸었지 않았나 그런 후회도 많이 했고 그 시어머니한테는 솔직히 제 나름대로는 잘했다고 자부를 하는데 불효를 한 거는 저희 친정엄마 아버지한테 불효를 했습니다. 시집 식구들하고 시어머니 그렇게 됐다고 엄마 아버지 오셔다가 한번 따뜻하게 제가 밥 한 번은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생각하니까 친정 부모님한테는 제가 불효를 하고 살았고 시부모님한테는 시댁에는 잘 했는데 그게 친정엄마한테 굉장히 지금 당신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공부까지 가르치고 키워놨는데 시집 갔다고 밥 한 번 따뜻하게 한 번 못 해드리고 그게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불효를 많이 했어. 참 교회에 대한 뭐 상을 받을 자격도 없고 이런 말 할 사실은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거 다 잊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런 일을 큰일 많이 치렀는데 또 본의 아니게 또 우리 고명딸 딸이 하나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진짜 딸이 아니고 친구같이 누가 봐도 맨날 자매지간이라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또 5년 전에 또 갑자기 심장마비로 또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선생님 뭐 많이 죄를 많이 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지금 모든 젊은 분들한테도 제가 하는 거는 부모님들 치매 걸리고 뭐 안주 병 드셨다고 요양원으로 모시고 그거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식구들이 같이 좋은 일 있을 때나 나쁜 일 있을 때나 내 식구들이 내 자식들이 부모님들을 끝까지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그 집념 하나로 저희 자식들이나 저희 조카들한테도 만나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꼭 부모님은 꼭 내 손으로 모시겠고 요양원이나 그런 데 모시지 말고 우리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부모님들은 그거 참고 인내하면서 가리키고 입히고 이렇게 하셨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냥 그거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얘기 하는데도 사실은 참 죄송스럽습니다. 교를 했다고 해도 불효를 너무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식들한테 또 이웃에 부모님들 요양원으로 보내지 말라는 그 당부 말씀을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